남은 거 후딱 하고 끝내보자. 자, 유형 10번으로 가볼게요. (256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이제 자연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우리 256은 2의 몇 제곱일까요? 그치? 되게 잘 쳤네. 그래서 요게 2의 n분의 8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자연수다라는 거죠. 요 느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떤 지수로 나타낸 식인데 그게 뭐 자연수다, 정수다 라고 나오는 이 유형이 요즘 수능에도 꽤 나와요. 수능에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볼까? 2의 n분의 8제곱이 자연수려면 요 n분의 8이 어떤 수가 와야 될까? 그쵸? n이 8의 약수. 그치? 정확히는 요 n분의 8은 0 이상의 자연수가 오면 되겠죠. 하나 물어볼게. 0은 와도 돼, 안 돼? n분의 8이 0이어도 되죠. 2의 0제곱은 1이고 1은 자연수니까. 그런데 n분의 8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n분의 8이 0 이상의 자연수려면 n은 8의 약수여야 된다. 그래서 1, 2, 4, 8이 되겠죠?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니? 15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렇게 지수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지 체크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43번. A가 양수일 때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계산하래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죠? 요거는 지금 얘랑 얘가 계산을 하면 합차지 합차.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A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그냥 A의 1제곱이다.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이 친구랑 뒤에 있는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곱할 건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얘도 합차. 그쵸?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A 제곱 빼기 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넘어갈게. 이거 쉽다. 근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우리 44번인데 혹시 처음에 이렇게 배웠으면 상관없는데 혹시 다르게 배웠다면 이제 좀 바꿔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우리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어주죠.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는데 실제로 이제 고2 이상부터는 이렇게 전개 잘 안 하고요. 어떻게 뭐 전개를 많이 하냐면 먼저 세제곱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3AB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다. 이렇게 전개를 더 많이 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이쪽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칸이 좁다. 여기다 하자. 지금 44, 그 다음 문제예요. 43번 다음 문제. x는 2의 3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여기 3분의 1제곱이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x를 세제곱을 해버릴 거야. 그건 2의 3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하는 거죠.
그럼 이거 세제곱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각각을 세제곱 해주는 거예요. 각각을. 그럼 2의 1제곱이 되고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면 전개식에서 모든 부호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고 3 곱하기 이번에 둘이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식, 세제곱 안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써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x 세제곱의 결과다. 그러면 2 빼기 2분의 1에 2의 3분의 1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면 약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요 2의 3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그냥 뭐냐면 그냥 x예요. 그치? 그래서 그대로 x를 이렇게 갖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마이너스 3x 왼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더하기 3x가 2 빼기 2분의 1인 2분의 3이라고 나와요. 근데 뭐 구하래?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 그럼 요 자리가 2분의 3이지? 거기다 1 빼니까 2분의 1이라고 답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식에다가 x 대신에 이거 넣고 그 세제곱하고 또 3x x 대신 이거 넣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x를 세제곱하면 자연스럽게 3x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위에 걸로 전개하면 안 되고 아래 걸로 전개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알겠지? 기억해주세요. 이제 세제곱은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3이다. 이때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친구 있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 친구를 그냥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시고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죠. 그러면은 조금 예쁘게 쓰면 여기 x 쓰시고 1제곱이라 하자. 그래서 여기 x에 마이너스 1제곱하고 여기는 둘이 지워지죠. 플러스 2만 남아. 이게 뭔데? 이거 제곱한 9. 따라서 x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7이라고 나오죠. 그냥 제곱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구하는 거니까 똑같아. 또 x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것도 이거 대입하면 49고, 그리고 x제곱에 x의 마이너스 2제곱 써주고, 이건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곱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될까? 제곱해주고 제곱해주면 뜨는구나.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47. 막 억지로 곱셈공식 변형에다가 막 대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알겠지? 물론 세제곱할 수도 있고. 알겠죠? 우리가 지금 수학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곱셈공식이 메인인 단원이 아니니까 그냥 제곱을 통해서 연산해줘도 충분하다. 너무 머리 쌓을 필요 없다. 복잡하게.
알겠죠? 넘어가서 유형 13번 갈게요. 유형 13번 보면 A의 2x제곱이 5다. 이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뭘 체크하면 되냐면 음수제곱 없애자. 요게 가장 먼저 보여야 돼. 음수제곱 없애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A의 2x제곱 더하기 1 분의 소리 여기 마이너스죠? A의 2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끝났죠? 문제에서 A의 2x제곱 요거 5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6분의 4여서 3분의 2다. 그치? A의 2x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A의 2x제곱 만들어야지 하고 A의 x제곱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음수제곱을 없애주려고 A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음수제곱 없애준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꽤나 많은 문제를 간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유형 14번 해보자. 6의 x제곱이 3이고 54의 y제곱이 27일 때 문제에서 x분의 1 빼기 y분의 3 얘를 계산하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 x분의 1 y분의 3이 있잖아. 얘네를 만들고자 6의 x제곱은 3이라는 요식에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6은 3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일단 27은 우리가 3의 세제곱인 거 알고 있죠? 소수의 제곱을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도 y분의 3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양변에 전체 y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54는 3의 y분의 3제곱이 됩니다. x분의 1하고 y분의 3을 찾긴 했어. 근데 문제는 둘 다 지수에 가 있죠. 나는 그저 x분의 1 빼기 y분의 3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밑이 3인 지수로 올려보내는 거야. 3의 x분의 1 빼기 y분의 3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3제곱이 되죠. 근데 3의 x분의 1제곱은 6이고 3의 y분의 3제곱은 54인 건 알아. 그래서 6 나누기 5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9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결과만 다시 쓰면 3의 x분의 1 빼기 y분의 3제곱이 9분의 1 즉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뭐라고 나와? x분의 1 빼기 y분의 3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다 밑이 3인 녀석의 지수로 가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 것도 밑이 3인 녀석의 지수로 올려버리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괜찮죠?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 15번 62번으로 갑시다. 잘 봐. 일단 이 문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화에서도 배우는데 식이 나오고 등호가 나오고 식이 나오고 등호가 나오고 식이 나오는 요 형태,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장하면 너네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옆에 상수 하나를 갖다가 놓고 요렇게 식 3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식, 등호, 식, 등호, 식이 나오면. 이거는 수원뿐만이 아니라 수투든 미적분이든 뭐 확통이든 뭐든 다 이렇게 식을 풀어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옆에 는 K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식 3개 만든다. 그러면 15의 X제곱이 K고 3의 Y제곱이 K고 5의 Z제곱이 K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 전체에 X분의 1, 여기도 전체에 Y분의 1제곱, 여기도 전체에 Z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15는 K의 X분의 1제곱, 3은 K의 Y분의 1제곱, 5는 K의 Z분의 1제곱이죠. 여기도 어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다 밑이 K 녀석의 지수로 가 있잖아.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밑이 K 녀석의 지수를 올려버리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K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이 됐죠. 그래서 15 나누기 3 나누기 5니까 1이 됩니다. K의 X분의 1제곱, X분의 1 빼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제곱이 1이고 1은 K의 0제곱이라 할 수 있지. 따라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은 0이다. 괜찮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 갑시다. 유형 16번 실생활의 활용이에요. 뭐냐면 어떤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200년 후에는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만족한대. MT는 M0 곱하기 2분의 1에 200분의 T제곱.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M0는 방사성 물질의 처음 양이죠. 처음 양. 그 다음에 MT는 T년 후의 양이야. 그럼 T는 연도를 의미하는 거지. 시간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물질의 양을 M이라고 줬대. 즉 현재 물질이라는 건 처음 양이죠. M0가 M인 거고 이 물질의 양이 32분의 M이 되는 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냐. 즉 T년이 지났을 때 양이 32분의 M이 될 때에 T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2분의 m은 m 곱하기 2분의 1에 200분의 t제곱 이라고 씩 써지죠. 그럼 m 지워지잖아. 그럼 끝난다. 32분의 1인데 다 바꿔도 되고, 아니면 32분의 1은 2분의 1의 5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요게 2분의 1에 200분의 t제곱. 그럼 200분의 t제곱이 5제곱과 같아야 되죠. 따라서 t는 1000. 알겠죠? 그래서 실생활 활용 문제는 학교 시험에 종종 나와서 풀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가 되게 많아. 그래서 각 문자들이 의미하고 있는 용어가 다 문제 위쪽에 나와 있어요. 식 위쪽에. 거기서 체크해가지고 식 아래쪽에 있는 문장에서 적절한 값만 대입해가지고 답 내면 끝나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실생활 활용 문제가. 알겠죠? 겁먹지 말고 문제만 꼼꼼히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 지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우리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했어요. 특히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방정식을 바꿔서 생각한다. 이게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으면 좋겠어. 요것만 알면은 수능 볼 때까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A n제곱근이랑 나오면 방정식을 바꾸고, 그 중에서 우리는 실근을 다루고 실근의 개수인 걸 다루고, 실근의 개수를 다루는 순간 우리는 방정식을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y는 x의 n제곱 그래프랑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 아까 내가 그래프 그렸었죠? 그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필기노트에다가도 내가 그려져 있으니까 기억 안 나면 참고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a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따진다. 알겠지? 그리고 처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는 밑은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고 지수 자리엔 자연수밖에 올 수 없었지만, 그게 점차 확장되면서 결국엔 지수 자리에 이제 실수 전체가 올 수 있고 밑은 0보다 큰 실수만 올 수 있게 됐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수 자리에 정수가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미가 뭔지,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올 때는 그게 무슨 식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 너가 구분할 줄만 알고 그것들 바탕으로 계산만 할 줄 알면 끝나요. 알겠지? 여기는 큰 어려운 문제는 없고 대신 이제 계산 연습이 좀 돼야 돼가지고 문제 풀면서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따로 콕 집어가지고 풀만한 문제는 많지 않고, 일단 한 25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일단 앞에서부터 쭉 풀어봅시다. 알겠죠? 앞에서부터 일단 시간 남는 동안 쭉 풀어봐봐.